치고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세법 강의하는 강성규고요. 저와 함께하는 명불허전 감동세법, 우리 기본이론 강의 1주차 강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래서 첫 시간은 여러분들 기출문제 분석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세금들 소개해드리고, 또 그리고 우리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우리 고득점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두 번째 시간부터 나갈 거니까 편하게 첫 시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우리 부동산 세법이죠. 그래서 부동산 세법이란 뭐냐? 자, 우리 세금에 관한 법인데 방대합니다. 원래 어렵고 내용이 방대한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 세법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부동산을 보유 이용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양도 시에, 처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고 우리 공부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세금들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 제가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소개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매매합니다. 매매하는데 이 매수인 을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 초딩 남녀 동창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이후로 그 남자 동창들은 몇 번 본 친구들이 있는데 여자 동창들은 뭐 그 이후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못 만났었는데 몇 년 전에 밴드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어떤 친구가 주동이 돼서 처음으로 저희들 이제 저 동창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전날 밤에 잊고 있었던 유년의 추억들이 파편처럼 일어나면서 그냥 마음이 막 설레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자, 당일날 약속 장소에 갔더니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막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못 찾고 막 헤매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딱 오더니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반갑다 친구야 그러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어렸을 때 얼굴이 있더라고요. 자, 제가 친구들을 반갑게 만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여러분들? 첫사랑은 다시 만나면 안 된다. 자,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풋풋했던 소녀들은 어디 가고 그냥 완전히 아줌마들이 돼가지고, 자, 그랬습니다. 제가 꼭 보고 싶었던 여자 동창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나오지 않았고, 자, 근데 그 여동이 어떤 친구냐면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사고를 쳐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요. 애가 애를 낳아서 그냥 엄청 고생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건너 들었습니다. 자, 고생했는데 이 제 여동 을려의 그 남편 신랑이 동대문 쪽에서 의료 관련한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일이 잘 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를 전전하다가 드디어 집 하나를 장만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신랑이 나 어렸을 때 나를 만나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 집은 네 명의로 해라. 그래서 을려 명의로요 집 하나를 사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매매한다 그러면 두 사람 만나서 계약금을 치르고, 그죠? 중도금을 치르고 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근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는데 등기 이전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더라도 이 매수인 을은 갑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집이 6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네가 6억짜리 주택을 취득할 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세금을 내요? 취득세를 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를 내고, 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제가 빙빙 돌려서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취득세라는 세금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게 뭐다? 취득세입니다. 이 을려의 신랑이 자신감이 붙어서 사업을 좀 확장해 보려고요. 자, 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또는 돈을 갚으면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겠죠. 그럴 때 자,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이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은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옛날에 등록세라는 세금과 면허세라는 세금이 통합된 세금인데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 뭐 임차권, 전세권 이런 거 설정 등기하거나 말소 등기할 때 내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제 계약금, 중도금은 잔금을 치렀는데 등기 전 안 됐어도 자, 매수인 을이요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세 받겠죠. 그래서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반복해서 그 보유한 동안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세를 내는 거죠, 여러분들. 재산세를 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진짜로 또 사업이 대박이 나서요. 하는 일이 대박이 나서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집 하나를 또 샀습니다. 자, 이번에도 원래 부동산 세금은요, 절세를 위해서는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좋은데, 자, 이번에도 절세고 뭐고, 하여튼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 집을 또 네 명의로 해라. 그래서 1년 명의로 집 하나를 또 삽니다. 그러면 부부도 여러분 개인별로요, 자, 합치지 않고 개인별로 따로따로 해서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 토지면 토지 가격을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제가 결혼 안 한 청춘들에게 항상 이 타임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친 여친 사귀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럴 때 그 상대방의 집에 재산 상태를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이것만 물어보면 돼요. 혹시 오빠네 집은 종합부동산세네? 자, 이렇게 물어보면, 야, 니네 집은 종합부동산세네냐? 딱 물어봐요. 그래서 갔다 오더니, 오빠, 우리 집 종합부동산세인데, 야, 나랑 결혼해 줄래? 자, 보고, 또 갔다 오더니, 오빠, 우리 집 종합부동산세 낸다는데? 아, 그래? 나랑 결혼해줘. 이렇게 바로 하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런 세금입니다.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고요. 제가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소개했는데 매도인 갑 입장에서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등기 전 안 됐어도 매도인 갑은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도했다 봐서 이 양도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뭐가 부과되고? 법인세가. 우리 같은 개인이 소득 발생했을 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별히요, 소득세 중에서요, 소득세에는 여러 소득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도소득이요,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세금들을 다 소개했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우리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얘네들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 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얘네들 중심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고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이 세금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지방세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부터 있죠? 네, 종합부동산세부터, 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자, 이런 세금들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들, 그 중에서도 얘네들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국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세에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입니다. 다시요,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 팔 때 양도 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세법 출제 경향을 분석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과거를 분석해야지, 과거를 돌아봐야지 미래가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자, 부동산 세법 출제 경향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면요. 우리 여러분 갖고 계신 이제 교재 기본서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 세법은 항상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세, 총론, 지방세, 국세, 이렇게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세, 총론은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이 조세, 총론 부분이 처음에는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고 생소해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세 총론 부분은 처음 초심자분들은 특히 20대들이 보면 있죠, 세금을 자기 돈으로 잘 안 내보고 또 부동산 거래 같은 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요 부동산 세법을 처음에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워해요. 낯설고 생소해서. 근데 어떤 수강생은 첫 강의가 끝나면 있죠, 첫날 강의가 끝나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런 수강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수강생은 어려워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용어 위주로 설명을 했는데, 첫날 용어 설명했는데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데, 어려운 이론은 나중에 강의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낯설고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저한테 어려워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낯설었어요, 생소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낯설고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극복이 되면 조세 총론은 어렵지 않고요. 다만 조세 총론 부분에 쓴 시험 문제가 여기 이제 지방세 기본법, 국세 기본법 방대하거든요. 그 법과 또 그다음에 학자들의 견해가 더해지는 부분인데,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그 예외적인 거고 한두 문제 나오는데, 최근에 지금 33, 34, 35, 3년에 동안의 조세 총론의 출제 경향을 보면은 제가 예측한 범위요, 우리 이번에 OA 시험을 강의를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조세 총론에서 나온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것이 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부분은, 한 개 테마는 제가 예측한 대로 나왔어요. 자, 제가 나온다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반응을 보니까 제가 조세 총론 방대한 내용 속에서 두 개 테마를 찍었는데 하나가 나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 갖고 이런 표정인데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은 별로 감탄하지도 않고 그냥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식인데, 하여튼 제가 나온다고 한 부분이 하나는 나왔어요. 근데 하나는 안 나왔는데, 자, 하나 안 나온 부분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꼭 출제됩니다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출제되는 경우가 한 7, 80%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어떻든 간에 조세 총론 제가 예측을 해드리지만, 그렇지만 조세 총론 최근의 경향은 원래 이 범위가 방대한데, 자, 그 속에서 범위를 벗어나서 잘 안 나왔거나 또 아니면 나왔던 가끔 나오는 부분인데, 법조문 깊은 내용을 갖다가 깔아놓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출제한 사람 지만 알지 우리들이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저희들이 세법은 우리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출제 범위, 보세요. 범위는 넓은데 출제 문항수가 많지 않고 2차 2교시에서 출제가 되고 공시법과 나눠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출제 안 되거나 잘 출제 안 되는 부분까지 그 방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가 상대평가 아니죠, 절대평가니까 그런 부분들 과감하게 버리고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뽑아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자, 그래서 조세 총론 처음에 35회 시험도 약간 못 보던 지문이 있어가지고 지문 속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공부했었는데 못 보던 게 처음 보는 게 딱 나오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망했다. 자, 이렇게 해서 까매지는 분이 있죠. 그래가지고 망했다 그러면 망한다. 그래서 망합니다. 그런 문제 나왔을 때, 자, 틀리라고 거의 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평가에서는 절대적으로 틀리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딱 그런 문제 보면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나왔구나, 통과하고서 손만 잡아주면 답이라고 벌떡 일으쓰는 그런 똘똘한 문제들을 먼저 쭉 풀고, 그 다음에 차분한 마음으로 보시면요, 답이 보여요. 뭔가 튀어. 뭔가 지문 속에서 요거하고 비슷한데 요거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서 둘 중에 하나는 어떻든 간에 틀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지식으로 또 문제를 또 풀어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조세 총론 36회 시험에서도 혹시라도 범위 벗어나서 나오거나 잘 안 나오는 부분에서 깊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딱 보고서 망했다 그러면 망하는 거니까 통과하고서 나중에 차분한 마음으로 보시면 답을 골라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수강생은 세법 문제 조세 총론부터 이렇게 25, 26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면 25, 26번은 제끼고 27번부터 풀어.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낯선 거 나왔을 때 당황하는 그런 분들은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아까 소개했다시피 이 세 개 세금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취득세가 최근에 계속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세 문제 나오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두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제가 35회 시험 앞두고서 있죠, 세법, 자, 우리 취득세, 이 취득세 이거 계속 두 문제가 나왔지만 올해는 왠지
세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올해는. 자, 제가 그렇게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세 문제 나올 것 같다. 그랬더니 제 예상대로 세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36회 시험도 뭐 한 두 문제, 그렇지 않으면 많으면 세 문제 이렇게 자 출제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한두 문제가 계속 나왔었어요. 자, 33회 한 문제, 34 두 문제. 그 전에도 한두 문제씩 계속 나왔는데 35회 시험에서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출제 문항수는 작지만 여러분, 한 문제 틀리고 한다 이러면 안 돼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어렵지 않고요. 또 공부할 양도 적고 또 문제 출제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나왔잖아요. 34회 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그런 세금인데 우리가 한 문제 때문에 지금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낙엽 떨어진 거리를 쓸쓸하게 방황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 문제 부족해가지고 두 문제 부족해서. 그래서 이의제기 때 그거 받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한데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제끼면 안 되고 한두 문제 출제되지만 내용이 어렵지 않고 막판 10월달 되면 10분이면 정리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되고요. 36회 시험에서는 안 나올 거냐? 아니에요. 36회 시험은 등록면허세 한 문제는 최소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두 문제요. 재산세가 예전에는 세 문제가 고정적으로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에 33, 34 두 문제 나왔거든요. 35회 시험 앞두고 제가 역시 재산세도 최근에 두 문제 나왔는데 옛날에 원래 세 문제씩 나오던 거라 세 문제 나올 수도 있다 그랬는데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36회 시험도 최소 두 문제, 그렇지 않으면 세 문제, 이렇게 두세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기타 지방세는 여기서는 이제 27회 시험, 31회 시험 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잘 안 나오는 세금이고 자세한 내용은 몇몇 특징만 알면 되고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국세인데 종합부동산세가 한두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는데 세 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최근엔 계속 두 문제 나오고 있고 36회 시험도 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인데요. 얘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36회 시험도 대여섯 문제. 자, 최근에 33, 34, 35 계속 3년간 다섯 문제가 나왔는데 36회 시험도 다섯 문제 내지는 여섯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어떤 세금이 제일 중요해요? 양도소득세가 뭐 실무에서도 그렇고 시험에서도 그렇고 제일 어렵고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와 그 다음에 재산세를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국세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보유 중에 대여 임대합니다. 그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을 내는데 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여기에 가끔씩 원래 나왔던 건데 최근에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한 문제가 33회 때는 두 문제 나오고 그래서 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36회 시험은 안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법은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2차 2교시에서 여러분들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2차 2교시는 등기법 30%, 지적법 30%, 세법 40%가 출제되는데 평균적인 수험생의 그 2차 2교시 전략은요. 지적하고 세법 합쳐서 70%. 여기 고득점 목표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등기법 포기하면 안 되고 등기법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절반 이상 맞히는 절반 정도 맞히는 세이브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법 출제 경향 이렇게 되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냐면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냐면 계산 문제가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33, 34는 두 문제가 나왔고 예외적으로 근데 한 문제 나오고 있는데 34회만 예외적으로 두 문제였어요. 그전엔 계속 한 문제. 그래서 36회 시험도 여러분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많으면 두 문제 나오면 여러분한테 안 좋은 건데 어떻게 한 문제. 근데 계산 문제 대비는 특별히 계산 문제를 부동산 학개론처럼 계산 문제 특강 이런 거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론을 알고 있는지 응용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평상시 그냥 저랑 같이 공부하고 그 계산 문제
같이 저랑 같이 그냥 다른 거 공부할 때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 충분히 대비가 되고요. 제가 계산 문제는 뭐 33, 34에서 두 문제 나올 때 한 문제씩은 제가 예측한 문제가 나왔고 연습 많이 한 문제가 나왔고 35회 시험도 계산 문제가 논점을 몇 가지를 꽂아놨지만 한 가지 논점이 노로 보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답을 대충 우리가 다 풀지 않아도 풀어낼 수 있는,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간에 계산 문제 많이 나오면 여러분한테 안 좋고 한 문제 정도 또 나오면 좋은데 36회 시험도 이렇게 한 문제 내지는 많으면 두 문제,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사례형 문제가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35회 시험 사례형 문제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간 이월과세 특례라고 그래서 요거는 막판까지도 계속 문제, 여러분 백선 그 다음에 동영 뭐 총종이 특강 막판에도 계속 모의고사도 그렇고 계속 여러분이 봤던 그 사례형이었고 또 제가 올해 그쪽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연락이 많이 막판에 강조했던 내용이었고 역시 시험에 출제가 돼서 무난히 맞출 수 있었던 사례형 문제였습니다. 사례형 문제 나오면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론 배운 거 그거 그냥 사례로 물어보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박스형 문제가 수험생들이 물론 이제 어렵게 체감하지만 어렵지는 않다는 거. 우리가 답은 골라낼 수 있다는 거. 박스형 문제가 두 문제에서 네 문제 나옵니다. 수험생들이 박스형 문제를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스형 문제가 두 문제, 네 문제 나오는데 35회 시험은 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괄호넣기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돼요. 근데 안에 숫자 수로 집어넣는 괄호넣기 문제. 근데 35회는 출제가 안 됐고요. 종합 문제가 세법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출제 문항수는 적은데 범위는 원래 방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 문제로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리선다로 골고루 섞어서 오리선다 문제 구성되는 이런 종합 문제가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출제되고 35회 시험 지난 35회는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테마만 찍어서 공부하면 안 되고 이 세금들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공부하셔야지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난이도 분포를 보면요, 상급 문제가 예전에는 상급 문제, 뭐 킬러 문제 이런 것들이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네다섯 문제가 출제됩니다. 세법에서 킬러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이나 이런 데서 문제를 내는 게 그런 게 이제 킬러 문제예요. 자, 범위가 방대한데 안 나왔던 부분에서 문제를 낸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어려운 건데 상급 문제가 네다섯 문제가 출제돼요. 예전에는 뭐 상급 문제가 킬러 문제 포함해서 두 문제, 많아야 세 문제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세법 만점자가 예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만점자가 이번에도 만점자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만점 맞으신 분들은 실력으로 맞췄다기보다는 운이 따라줘서 찍었는데 맞은 거죠. 그래서 좀 만점자가 줄고 그렇습니다. 상급 문제가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세법이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계속 최근에. 중하급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평상시에 우리가 계속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하고 계속 평상시에 반복해서 포인트가 어떤 거고 이렇게 나온다 계속 연습한 것들이 중하급 난이도로 출제돼서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고요. 이 상급 문제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두어 문제 빼놓고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공부한 것으로 맞춰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어떻든 간에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법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또 출제 문항수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도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응원이요. 자,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지금 보니까 몇몇 분들은 눈빛이 표정이 한 번도 지금 웃지도 않고 그냥 표정 굳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있는 분도 계시고 표정이 없는 분도 계시고 좀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이죠.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고 그래도 세법을 공부했었거나 우리 공인중개사 맛을 조금이라도 1차만이라도 공부했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간혹 미소를 보이면서 자, 지금 편안하게 듣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 오늘 첫 시간 부동산 세법 개요 또 출제 경향 분석 또 고득점 전략 이런 것들은 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강의고 그러니까 계속 들으시면 되고 특별히 제가 재도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응원입니다. 시험은 운칠기 3이죠. 운이 70이고 이게 실력이 30입니다.
운이 따라줘야죠. 어제 수학능력 시험도 있었지만 그날 공인중개사 시험도 1년에 한 번 그냥 하루 당일날 그냥 결판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끝내는 이런 것들은 그 당일날 컨디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 또 성인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상황이 따라주지 않으면 공부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야, 넌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라. 너 공부하는 게 네가 도와주는 거야 하면서 신경 못 쓰게 하고 공부만 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여러분 가족에 누가 아프다거나 환자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주부 수강생분들이 신랑이 하는 직장이나 사업이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바로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따라줘야 되는데, 올해 여기 계신 분들 36회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집안이 무탈하고 여러분 건강하고 그래서 36개 시험 무난히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36개 시험에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본 강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분하게 기본 강의부터 들으면, 혹시 이제 제도 수강하신 분들은 작년에 무조건 외웠던 것들이 올해는 다시 기본 기초부터 들으면 그게 저런 의미였구나 하면서 가슴에 이제 느껴지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부터 꼭 시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올해 이제 재수해가지고 올해 합격을 이제 앞두고 있는 예비 합격생이죠. 자, 정식 합격자 발표 안 났으니까. 근데 이제 예비 합격을 앞둔 어떤 재수하시는 이제 분이 계셔요. 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작년에는 좀 부족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이제 공부하면서 세법 같은 경우는 막판에 10월 달에 세법을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세법은 그냥 나를 믿고 저를 믿고 그냥 세법은 한 3주인가를 공부를 막판에 한 3주를 공부를 안 했대요. 세법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시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고. 그런데 세법을 고득점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세법은 워낙 탄탄하게 배워서 그냥 막판에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안 봤는데 그러더라도 그냥 그래도 점수가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요, 그 수강생은 제가 그 수강생이 시험을 공부 다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작년에 이맘때 망설일 때 제가 그랬어요. 꼭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라. 만약에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패배감이 저 아래 잠재 있다가 지나갈 때마다 공인중개사 간판을 볼 때마다 패배감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무슨 일을 하든 안 좋다.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지 말고 무조건 다시 도전해서 해라. 공인중개사 하든 안 하든 이거 일단 합격을 하고 가야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 어떤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무조건 하라고 했는데 그 수강생은 다시 공부해가지고 합격했고, 제가 그 수강생한테 작년에 이맘때 그랬어요. 꼭 기본 강의부터 들어라. 그래서 기본부터 차분하게 들어라. 그래서 공부 좀 어설프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안 듣고 저건 안 듣고 난 저 때부터 시작해야지 이러지 말고 기본 강의부터 차분히 들어라 그랬는데, 기본부터 차근히 다시 듣고 그래서 탄탄해지니까 막판에 그것도 심하긴 한데 한 3주를 그래서 한 번이라도 좀 훑어보지 3주 동안 아무것도 세법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봤다 그러더라고요. 기본 강의부터 꼭 시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무리 강좌까지 꼭 여러분이요 끝까지 수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장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워낙 잘 알아요. 이 업계에 대해서. 어느 회사에 누구, 이 과목은 누구, 막 이러면서 교수들도 다 깨고 있고, 공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건 안 듣고 저건 듣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취사 선택해서 듣습니다. 그런 거 안 좋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면은 공부 이렇게 하라고 막 알려주고 막 합니다. 그리고서 본인은 내년에 또 공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지 말고 강좌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기본 강의부터 마무리 90월 강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초시 동차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수업을 제가요, 우리 여기서 이 공간에서도 그렇고 우리 다른 데서도 그렇고 보면 처음 응시해가지고 1년 만에 처음 초시 동차 합격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강의를요 꾸준히 들어요. 여러분들 꾸준히. 그러니까 잘 안 빠져요. 그냥 꾸준히. 그리고서 한 번 안 보였다 그러면 인강으로 다 들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공부가 좀 많이 돼가지고 특강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도 그런 사람일수록 꼭 와가지고 빈익빈 부익부 꼭 특강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 만난 분들한테 항상 첫 강의 때 드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36회 시험에서 세법은
제가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뭐야, 이거. 자, 좋습니다. 한 박자가 좀 늦었지만, 제가 다른 곳에서 이번 주에 계속 강의하면서, 여러분, 36개 시험에서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제가 세법은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곳에서는, 진짜 어떤 곳에서는 반응이 없어. 그냥 아무 박수리도 안 나고 그냥 뭐 그러던가 말던가 이런 반응이었고, 한 곳은 막 휘파람을 불면서 여러와 같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구원해 드린다고 했는데 세법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다가 내용이 어려워지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바로 그냥 원망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모의고사 점수 좀 안 나오면 다른 데 어디 구원의 길이 없을까 해가지고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 강의는 제가 딱 얘기합니다. 제 강의는 들은 풍월만 있어도, 물론 복습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빠른 시간에 이제 실력이 올라오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세법은 들은 풍월만 있으면 9, 10월 달만 바짝 그 자료들만 잘 보고 9, 10월 달만 바짝 하고, 또 제가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최소한 내 강의를 들었는데 절반을 맞추라 그래서 2장 세법 자료 같은 것도 나가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강의만 들은 풍월만 있어도 9, 10월만 바짝 해도 점수가 여러분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는 걸 꼭 당부드리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냥 조금만 저기 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자, 못 믿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죄에 대한 믿음.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진짜로요, 어떤 수강생분은 여름에 점수 안 나오고 그러더라도, 교수님, 그냥 세법 때문에 죽겠어요, 하여튼. 근데 점수는 안 나오는데 교수님이 책임질 거죠? 나 점수 어떻든 간에 내 강의 끝까지 들으면 점수 나오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든 간에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9, 10월 마무리 강좌 잘 들으면 자,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요, 본인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본인에 대한 믿음. 그래서 흔들림 없이 난 출사표를 던졌으니까 반드시 올해 해내겠다, 이런 본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좀 이제 여름쯤 되면은 이제 올해는 좀 자신이 없고요, 올해는 바쁘고 뭐 공부도, 그래서 올해는 1차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나는 끝까지 하면은, 막판 2달이, 시험은 막판 2달이 중요한데, 난 지금 부족해도 9, 10월 막판 2달만 바짝 공부해도 난 합격해낼 수 있다, 반드시 난 찍어도 합격이다, 이런 믿음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믿음, 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공부하시면 반드시 세법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약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해지면 안 되고, 올해 또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차분히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래서 약해지면 안 되고,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낯선 문제에 당황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시험에 보면은 우리 어린 학생들도 그렇지만요, 그 시험에 유독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수능 보는 우리 중고등학생, 초딩 이런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건 증명된 건데, 유독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시험만 보면은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더라고요. 또 어쨌든 그런 분들은 모의고사를 많이 보세요. 그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 현장에서, 집에서 푸는 건 의미 없어요. 집에서 혼자 이렇게 대충 푸는 건 의미 없고, 가급적이면 이런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주 보세요. 그래서 낯선 문제에 당황하지 않는 연습 있죠? 낯선 문제 하면 빨리 통과하고 똘똘한 문제에 손잡아주는 이런 연습들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생분들 중에는 낯선 문제 딱 나오거나 어떤 문제에 당황하면은 까매져가지고 그냥 시험을 다른 똘똘한 문제까지 망치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낯선 문제에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시면 36개 시험에서는 이제 정말로 최종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있을 거고요. 언제나 제가 특별히 더 응원하고 합격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재도전 하시는 분들. 자, 강성규 교수만의 차별에 대한 부동산 세법 고득점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세법은 효자 과목입니다. 여러분, 출제 문항수는 작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 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부동산 세법을 공부해 놓으시면, 이 지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본인한테 두고두고 도움이 되고 여러분 주변 지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고, 실무에 나가서 여러분 고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 부동산 세금이요. 세금에 관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세법을 잘 하시면 평상시에 시험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고, 또 그 다음에 합격한 후에도 도움이 되는,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효자 과목이라는 거. 자, 우리 세법을 잘 하려면 여러분 보세요. 공부할 때는 이해가 필요하죠. 뭐 다른 과목도 그렇죠. 1차 과목은 이해가 70, 80%인데 2차 과목은 뭐 이해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해를 하셔야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끝이 아니에요. 2차 과목은 암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암기가 돼야 돼요. 2차 과목은 암기가 전부는 아닌데 암기가 돼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암기가 돼 있어야지 응용력도 생기고, 그 다음 것이 보입니다. 세법 같으면은 세율에 관한 것이 한 2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되는데, 이번 35회 시험에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저한테 배운 분들은 감동의 물결 속에서 답을 쉽게 풀었습니다. 상삼팔, 무독립 815, U1210, 원팔, 030의 봐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답 고를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운 분들은 제가 카페 모임 시험 끝나고서 11월 2일 날 관악산 공원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제 강의 들었던 수강생분들 오셨는데, 인강 수강생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왔는데 역시 세율 문제 이런 거 그냥 교수한테 배워가지고 세율 문제는 가볍게 그냥 그런 것들을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간에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2차 과목은.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세법은 헷갈리는 것들을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세법은 헷갈리고, 그래서 세목들 간의 내용들 간에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법은 이것이 삼위일체가 돼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니라 이해와 암기, 비교가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제 강의를 쭉 들으면 제가 이해시켜드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암기해 시켜드리고, 또 헷갈린 것들을 비교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세법 강의는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기초 강의인데,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이 기초 강의는 뭐 따로 하지 않고, 제가 기본 강의 하면서 기초까지 해서 기초와 기본을 한꺼번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된 내용으로 우리가 또 심화 과정으로 가고요. 그래서 이론을, 자, 기초부터 기본,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이론, 기본적인 이론을 강의하고, 또 나중에 고득점을 위해서 심화된 이론들을 또 강의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펼쳐지는데 책도 두껍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가 압축해 드립니다. 자, 압축해 드리고, 또 그다음에 문제풀이요. 우리가 이론만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대충 아는 것 같지만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자,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사례, 적응력을 키우고, 어떤 게 포인트고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어떤 게 포인트인지 답을 골라내는 연습. 또 제가 그랬죠, 두장세법이요. 저의 시그니처인데 이 두장세법, 강성규 교수의 이 시그니처 두장세법, 요거는 타사 많은 다른 회사 학원 다니거나 다른 회사 인강 듣는 수강생들도 이 두장세법을 많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 자, 이 두장세법 최소한 제 강의를 들었으면 최소한 자, 절반 이상은 맞춰라, 절반은. 자, 그래가지고 두장세법 요 강의합니다. 8문제 뭐 맞춥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이걸 반복하고, 어떤 수강생분은 시간이 없어. 근데 이 두장세법을 이해하려면 기본 강의는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 두장세법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 제대로 나중에 못한 분들 중에는 두장세법하고 백선 문제, 엄선한 백선 문제, 요거만 반복해서도 세법을 좋은 점수를 맞아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엄선한 백선 문제, 여기 적중률이 35회 시험도 그렇지만 매년 문제 보면 요 문제집이라든가 요 백선 문제, 자, 출제된 문제, 아예 작정하고 낸 킬러 문제 빼놓고는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면 무난히 여러분들이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엑기스 오브 엑기스인데 9, 10월 달에 제가 시험에 또 우리 중요한 세법의 내용들을 압축해가지고 제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총정리 이론 마무리 특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세법은 그냥 들은 풍월만 있어도요, 두장세법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들, 자,
쫙 이렇게 압축 정리하고 그다음에 9, 10월 자료만 잘 봐도 여기에 다 여러분들 출제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또 이따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는 시험에 이게 포인트고 이거 이렇게 나온다까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난히 잘 끝까지 들으시면 마지막에 9, 10월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들은 풍월만 있으면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세법은 완성해 갑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세법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처음에 완벽한 이해보다는 완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이해하려고 처음에 지금 초심자분들은 있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데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분들이 계세요. 들으면 그냥 다 이해가 돼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이해가 완벽하게 될 수 없는 것이 전체 숲을 전체 몇 바퀴 돌아야지 그 의미가 이제 와닿게 되는데 처음에는 와닿지가 않고 그냥 이렇게 무조건 외우거나 아니면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안 되는 것들을 억지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완강, 끝까지 강의를 빠짐없이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법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핵심은 반복하라 요건데 여러분요. 세법의 기본 원칙들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이제 도와드려요 나중에. 자, 그리고 핵심은 계속 이제 반복을 해야 되고요. 핵심은 반복하고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제 이따 강의를 보겠지만 PPT로 설명하고 또 PDF 여러분 교재 또 줄거드리고 또 나중에 또 말미에 또 그 강의 하이라이트 복습해드리고 또 중간에 중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를 들으신 분들 현장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인강으로 빠른 배속으로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안 되면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복습을 조금씩만 해도 그리고 남는 시간은 5, 6월 달까지는 남는 시간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민법 학계론을 공부하셔야 되고 근데 나머지 과목들은 조금씩만 수업 듣고 조금씩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생소한 용어 때문입니다. 자, 근데 용어의 낯설음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용어의 낯설음을 극복하라. 어떻게 극복하냐고요? 사람도 처음에 만나면 낯설잖아요. 극복하는 방법 딴 거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자주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주 보다 보면 용어의 낯설음이 극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세목의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고 비교하라. 그래서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고 비교하라.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세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강의를 듣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기초부터 마무리 강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면 별다른 시간 투자 없이도 세법은 여러분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강성규 교수의 감동세법 강의에 왜 감동세법인지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쭉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번에도 제 카페 모임에 했었는데 인강수강생분들 있죠? 인강수강생분들. 제 강의를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2년 동안 계속 제 모니터 속에서, 화면 속에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약속 장소에 제가 이제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눈치 딱 챕니다. 자, 우리 수강생이구나, 인강 수강생이구나. 아니나 다를까 반갑게 막 뛰어와서 제 손을 잡고 막 그러면서 있죠. 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은 맨날 이제 보게 되니까 뭐 그 얼굴이 그 얼굴보다 이렇게 하지만 인강 수강생분들은 연예인입니다. 화면 속에 봤던 사람이 앞에서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제가 1년 동안 했던 모든 얘기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아서 진짜 반가워하는데 이번에도 어떤 수강생분이 교수님 진짜 제가 힘들고 그런 날 교수님 강의 듣고 어떤 거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용기도 많이 얻고 그래서 저 정말 그 교수님 때문에 합격했어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왜 감동세법인지는 알게 될 것이고요. 자, 특징과 고득점을 가능하게 하는 비장의 무기들이요. 한 땀 한 땀 공들이 만든 PPT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만 제가 콕콕 집어서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제 강의 특징은 뭐 시험이 이게 포인트고 이걸 시험에서는 이걸 바꾸는 거고 출제하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렇게 강의하기 때문에 계속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포인트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스토리텔링과 연상기법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시험장에서 음성 지원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제가 맨 마지막 강의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장 어느 곳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제가 세법 문제 펼칠 때는 제가 함께함을 끌 것이고 제 음성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뻥인 것 같죠, 여러분? 자, 많은 합격생분들이 합격 수기 같은 데 보면 교수님 정말 신기하게 음성이 들렸어요 막 하면서, 요번에도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들릴락 말락했어요 이런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교수님 음성이 들렸고 제스처가 딱 떠올라가지고 답도 막 골랐어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음성 지원이 되도록 하는데, 자, 여러분 36개 시험에서 제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원하십니까? 자, 원하시면 수업을 평상시에 비디오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하는 제스처와 제가 하는 액센트, 어떤 특정 부분에서 어떻게 제가 제스처를 하고 액센트 하는지를 계속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보다 보면 각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모의고사, 여름 이후에 모의고사 볼 때도 9, 10월 되면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실전에서 여러분들 정말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그렇게 강의합니다, 여러분. 자, 36개 시험에서 꼭 제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반복하는 마성의 되새김 강의, 중요한 내용들은 수없이 반복합니다. 제가 계속 몇십 번씩. 자,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합격생이 추천한 단 2장으로 정리해주는 2장 세법 자료,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소한 제 강의 들었는데 8개는 맞춰야죠. 9개는. 그래서 최소한 기본으로 깔아주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법은 무난히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맞아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을 예측해서 찍어주는 천기누설 총정리 자료들, 아까 얘기했죠. 들은 풍월만 있으면 9, 10월만 바짝 그 자료들 보고서 바짝 익히시고 이렇게 하시면 무난히 좋은 점수 맞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험생이 있는데, 어떤 분은 제가 좋아하는 수험생, 그러니까 얼굴 예쁜 수강생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예쁜 거하고 나하고 뭔 관계겠어요, 여러분들? 자, 수강생분이 얼굴이 예쁜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자, 공부 잘하는 수험생이야. 공부 잘하는 수강생.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버리는 수험생. 이런 수강생을 제가 좋아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수강생들은 저희들 생계를 위협하는 수강생이라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 알려주면 열을 알아버려가지고 그냥 가버릴 거 아니야. 강의 안 듣고. 우리가 준비한 강의들이 엄청 많은데 특강도 안 듣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진짜로요. 제가 좋아하는 수험생은 어떤 수강생이냐,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그렇다고 또 시간 조금 금방 지나가지고 또 까먹고, 또 전 시간에 10분 15분 전에 물어본 건데도 금방 또 까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막 이렇게 해서 하다가 합격해가지고 있죠. 합격해가지고 제 손을 잡아주면서 교수님 덕분에, 빈말이라도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수험생. 이런 수강생이 제일 저의 자랑이고 저의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뭐 힘겨운 상황 속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리고 잘 안 되는데 그렇게 겨우겨우 뭐 자신 없어요, 올해 뭐 안 될 것 같은데 막 하면서도 뭐 끝까지 해봐라 해가지고 합격하고, 그래서 합격한 다음에는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자기가 1년 내내 공부 잘했던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간에 그런 수강생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아까 부동산 세금이요, 그 세금들의 구조를 이해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법은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세금은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과세 주체,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이 있는 자, 과세 주체라고 하거든요.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 세금은 누가 부과하는 세금인지, 이 세금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 취득세는 어떤 걸 취득할 때, 또 어떤 거를 재산세 같으면 어떤 걸 보유할 때, 양도세 같으면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 또 누가 이 세금 납세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고, 자,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납세 고지서라는 것이 날라오는 세금이 있죠. 세금 내라고.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자진해서 세금 계산해서 국가 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 이 세금은 비과세, 과세가 되지 않느냐, 이걸 공부해요, 이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이게 횡으로 비교가 돼야지 세법이 완성인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 첫 시간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부동산 세금에서 중요한 세금들 소개해드렸고,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된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보유시에부가 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양도세. 이렇게 이 세금들 중심으로 출제된다는 거. 또 출제 경향 분석해드렸고, 또 고득점 전략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세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진도 나갈 건데요. 자,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따가 또 마지막에 하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36회 시험에서 여러분 세법은 제가 여러분을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 다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 저에 대한 믿음 흔들림 없이 여러분 본인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 36개 시험장에서 세법은 여러분 제 음성이 제가 함께함을 느낄 것이고 제 음성이 들릴 거라 믿습니까? 예, 자, 뭐예요? 믿습니다? 안 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믿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진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다짐하는 의미에서 힘찬 박수 주면서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부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여러분.